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오후 11시 55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98,000달러 선에서 99,0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요 조금 루즈한 장세가 3주 정도 지속이 됐었죠. 2월 초 요때 좀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바로 말아 올리나 싶더니 이제 조금 계속 위아래 싸움, 이제 지저분하게 계속 도지 캔들 만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하단은 결국 깨진 않고 터치만 해주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또 올라가는 것도 좀 시원찮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요런 느낌. 굉장히 좀 지루한 횡보 장세이다. 다만 이거는 비트코인 한정이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렇게 좀 약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무빙에도 굉장히 좀 많이 쓸려 나간 알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이 작은 움직임을 줌아웃해서 보시면은 요 큰 박스권,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로 이 갭상승 하고 나서 요 73,000 위로 뚫고 요 박스권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도 지금은 상단 그리고 하단도 아니고 중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단, 요 네모 이렇게 보시면은 중단인데 중단 아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좀 돌파를 뭐 할지는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단으로 뭐 바로 뚫릴 것 같은 또 그런 약해 보이는 그런 무빙은 또 아니죠. 그래서 일단 ETF 자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ETF 자금 계속 봤었는데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계속 들어오고 막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막 미쳤다, 뭐 8 앞자리 8 앞자리 갑자기 9 그러니 갑자기 드디어 100K 찍었네. 근데 100K 찍었는데 멈추지 않고 또 가네. 야, 이거 15K 금방 가겠는데 하는 순간 좀 조정이 왔다가 박스를 만들다가 이제 지금 구간까지 왔었죠.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비트코인 ETF 흐름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IBIT 여기가 이제 블랙락인데, 블랙락에서 또 이제 들어오는 게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면은 이제 막 억 단위, 그러니까 억 달러, 1억 달러 이상으로 막 계속 들어왔을 텐데, 최근 보시면은 들어오더라도 거의 뭐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언더죠. 그러니까 6,8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좀 2,800만, 2,200만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는 기간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다른 데서는 유출이 계속 일어나서 토탈로는 유출 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전에 되게 많이 들어왔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요거의 상응 다 할 만큼 되게 많이 들어왔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제 토탈 전체로 치면은 이제 1년 조금 남짓 더 됐죠. 그래서 2024년부터 토탈로 치면은 되게 많이 들어온 건 맞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GBTC에서는 많이 나갔죠. 나머지에서 다 플러스 양전이 돼서 되게 많이 들어온 건 맞지만, 이제 최근 2월 들어서 움직임은 조금 주춤한 모양새이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제 랠리가 시작됐었던 게 11월에 시작됐었던 게 대략 12일, 한 3달 정도 마무리하고, 트럼프 취임식 때도 되게 좀 애매했고 좀 그런 정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ETF 자금들은 좀 그런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제 뭐 매크로라든지 미국 좀 경제 정치 이쪽으로 좀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그쪽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쨌든 많이 나간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약간 음전이 되는 날이 좀 여러 날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좀 탈출을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되게 많이 나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또 가끔 보시면은 되게 많이 나가는 날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매크로가 좀 꺾이거나 악재가 터지거나 이러면은 그때도 이제 그 AI 뭐야?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터졌을 때 중국 걔네 그거 터졌을 때 이슈가 빵 떴을 때 나스닥 되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엔비디아 필두로 해가지고 막 꺾였는데 그때도 요거 토탈로는 ETF 자금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ETF 자금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많이 힘든 알트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전체 분위기로 치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근데 시장 전체 분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거 약간 이거 시즌 종료 아닌가? 아 이거 좀 힘든데? 아 물려서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혼재해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트코인들 오늘 좀 볼게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계속 뭐 이더리움 시즌 지금이니 뭐 드디어 이더인 건가요?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계속 이제 그 얘기들 너무 많이 했었어서 사실 이게 작년 요 때부터 있었죠. 그 얘기가 그 얘기 요 때부터 나왔었고 실제로 많이 올랐었고 그 얘기 계속 나오다가 지금 현실은 여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힘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2800에서 900 여길 좀 뚫어줘야 다시 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이더비트 차트는 직전 여기 하단보다는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리고 비트랑 간단하게만 알트코인들 좀 볼게요. 비트코인이 이제 2월 초 여기를 기준으로 봅시다. 여기가 좀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딥시크 맞다. 딥시크 여기가 나왔었던 요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이랑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 간단하게 눈여겨보세요. 급락 나오고 비트코인은 반등 크게 나오고 다시 조정 오고 박스권 그리다가 지금 그 박스권 살짝 이렇게만 보시면 이렇게 위로 빼꼼 한 상태입니다. 요 패턴이랑 다른 알트 볼게요. 이더리움 보시면은 이더리움도 나왔고 박스 위로 빼꼼 비슷하죠. 이 정도면 준수하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준수한 느낌이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직전에 이제 트럼프 코인 그리고 뭐 솔라나 체인 이런 호재로 좀 고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횡보 끝에 이제 조정이 나와서 지금은 오히려 밑에서 좀 놀고 있는. 그러니까 단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솔라나가 이제 좀 힘을 좀 잃었죠. 좀 잃었고 그리고 뭐 다른 애들 볼까요? 리플 볼까요?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급락 나오고 반등 크게 주고 횡보 빼꼼 하고 오히려 빼꼼 위치는 좋습니다.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도 지금 형태가 나쁘지 않죠. 오히려 좀 삼각수렴 형태.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도 급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다시 좀 많이 내려가나 싶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올라와주는 빼꼼 느낌. 전체적인 차트 형식이 조금은 아쉬워요. 여기를 좀 지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3.3? 3.5, 3.3 요 라인을 좀 지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은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랑 준수한 그런 느낌일 수 있다. 페페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데 여기는 비슷한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좀 아쉽죠. 직전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아요. 티아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이 작게 보면 여기는 비슷하고 좋은데 좋다기보다는 뭐 비트코인이랑 유사한 느낌인데 이제 이 앞구간으로 보면은 너무 슬라이딩을 했고 사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마탱이가 간 거죠 이거는. 금부도 뭐 최근에 이제 짱펑 이슈로 좀 잘 올랐었다가 이제 다시 오르는 모양새이고요.
나쁘지 않죠? 에이다도 좀 아쉽고, 아발란체도 너무, 아발란체는 좀 너무 별로예요 진짜로. 아발란체는 좀 많이 별로고, 3월달에 뭐 메이플 유니버스 뭐 나오고 해서 이제 뭐 아발란체 체인으로 이제 갖다 쓰긴 하는데, 그게 이제 온전하게 이제 뭐 아발란체가 이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도 지금 뭐 생태계도 되게 애매하고, 뭐 그렇다고 뭐 신규 레이어 1이어가지고 뭐 이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좀 예전인 것, 예전 그 90코인이니까 좀 그런 포지션에 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직전 고점 넘지도 못했고, 물량도 되게 많이 풀리고, 그리고 지금 형식이 너무 안 좋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다만 이제 아발란체는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좀 지지선 이런 거는 조금 형식은 참고하기 되게 좋아서 보는 용도, 투자는 하지 않되 보는 용도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어제 뭐 파이코인, 카이토, 최근에 스토리 뭐 되게 뭐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긴 해요. 못 올리고 있었죠. 그래서 좀 일정도 있었고, 장도 이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이제 취미생활도 즐기고 하느라고, 그래서 많이 이제 영상으로 공유는 못했지만은 디스코드에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이 같은 경우는 의외였어요. 되게 의외였고, 기존에 후오비에서 막 몇만 원의 IOU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 파이코인 홀더들이 좀 되게 말도 안 되는 희망회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돌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그 가격대는 유지되지는 않았고, 1달러에서 2달러 사이, 2달러 전 가격까지는 충분하게 팔 수 있었던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되게 굉장히 잘 쳐졌다. 하지만 홀더들 커뮤니티에서는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파이코인 실제 요 중국 커뮤니티거든요. 보시면은 다들 파이코인 이 커뮤니티가 이게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좀 요런 축제 분위기 약간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좀 시장이 한번 있었고, 웨이브가 있었고,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좀 잠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막 이렇게 좀 하는 것조차도 조금 알트코인 장세에서는 좀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렌딩 코인 보시면은 일단 스토리 IP 보시면은 파이랑 IP가 요 스펠링이 반대기 때문에 PI, IP 이렇게 두 개가 좀 핫했고, IP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토리도 이제 자체 생태계, 그리고 뭐 벤지라는 뭐 에이전트 AI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트렌드를 잘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기 뭐야 해시드가 또 붙어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괜히 해시드가 아니잖아요. 짬밥도 있고 이렇게 좀 해먹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차트 관리 뭐 MM 붙여가지고 잘 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차트적으로도 퍼포먼스가 좀 단기적으로 되게 괴랄하게 나온 하루였고, 그래서 IP 같은 경우가 2달러 전후 매주 구간 짧게 줬고 확 올라버렸죠. 그리고 이 S 같은 경우가 뭐냐면 소닉이거든요. 소닉 기존에 뭐 최근에 소닉 EVM 그거 상장한 거 말고 밑에 상장한 거 말고 예전에 이제 저번 시즌에 이제 팬텀 코인이라고 안드레라는 이제 요주의 인물이 되게 디파이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굴리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레이어 1. 근데 그 레이어 1 팬텀이 리브랜딩을 해서 저기 한 게 S예요. 이 소닉. 근데 소닉 같은 경우도 이제 리브랜딩 해가지고 옛날 차트랑 연동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세탁 제대로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되게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그 팬텀입니다. 이거
1대1도 바꿔줬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팬텀 같은 경우는 막 4달러, 5달러 막 이렇게 가지 않았었나? 지금 되게 좋은 모양새. 그리고 요 팬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렇게 잘 오르고 하는 게, 요쪽 생태계, 그러니까 디파이 생태계가 되게 좀 요즘 핫한 것 같아요. 그 디파이 하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관심을 좀 가지면서 가격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최근에 이제 바이너리 X라고 구 드래곤, 실버 드래곤인가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드래곤이었는데 요거 게임파이였거든요. 바이너리 X 요것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주봉으로 거의 3주 만에 10배. 되게 차트 장난 아니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만트라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차트거든요. 진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차트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거. 이거는 처음 본다기보다 이거는 17년도에 있던 차트야. 이게 17년도라고 치면은 막 16년, 15년, 14년에 이렇게 나왔었던 코인들이 다 이렇게 갔었거든요. 17년도에. 제가 17년도에 보던 차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트라는 매수 추천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애들도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넘기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만트라 뭐 하는 코인지 모르고 막 이런 데에서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랠리 시작할 때 23년 10월이니까 이때에 비해서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뭐 몇백 배 올랐죠. 이때 멋모르고 그냥 뭐 한 100불? 이렇게만 사놨어도 지금 몇만 불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뇌피셜로는 이런 얘들은 보통 이제 매집을 다 끝내고 거의 아마 그 물량 자체가 몰빵돼 있을 겁니다. 특정 어떤 뭐 세력이나 어떤 개인이든 기관이든 MM이든 그래서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올리는 거라서 사실은 올리기 굉장히 쉽죠. 올리기 굉장히 쉽고 꼬시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TRB 텔러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요 구간에 되게 개미 모집을 해가지고 다 털었거든요. 이때 진짜 100배 갔잖아요. 100배 조금 안되게 7불에서 시작해가지고 600불 넘게 갔으니까 이거 설거지 보통 4달 정도 걸리거든요. 본격적으로 오르고 하면서 4달 동안 설거지 했는데, 저 만트라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뭐 지금 살 사람은 없겠죠. 텔러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소수에게 물량이 되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게 오른다, 다 쇼차라 하는데 다 죽이고 연료 삼아서 엄청 올렸다가 이제 시체산 만들고 도망갔죠. 그래서 이런 좀 경력이 있었던 토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무빙을 좀 개인적으로 저는 만트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하여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값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맞아, 카이토가 상장을 했고 NFT 홀더들한테 좀 짜게 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기존 초기에 뭐 저기 소셜 연동해가지고 한 사람들 되게 많이 주고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이토 보시면 좋고, 만트라 오늘 얘기했던 거 다 있네요. 베라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베라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강조했었던 게 모나드잖아요. 그래서 요런 좀 투자 많이 받고 좀 대형으로 커뮤니티 구축하고 빌드업 하려고 하고 있고, 트렌드 잘 따라가고, 그리고 투자 되게 많이 받은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좀 조정이 오더라도 이렇게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잘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베라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비슷해요. 베라도 스토리도 비슷한데 지금 일봉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알트코인 최근 추세랑 좀 비슷한 추종을 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되게 조정 그리고 짧은 횡보 그리고 빠른 그리고 폭 큰 반등 그러니까 이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만약에 모나드도 출시가 됐는데 분명히 또 패턴이 비쌀 거예요. 모나드 출시하자마자 동시상장 막 하고 업비트, 빗썸, 원화상장 경쟁하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막 올랐다가 원화상장이 고점이고 조정 오고 며칠 조정 오다가 횡보 구간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사야죠. 그때 이런 패턴이 또 분명히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올베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좀 횡보 구간을 돌입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핫한 그 신상 반짝반짝하는 애들은 좀 단기로 어쨌든 먹기도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한 어떤 이런 시총이라든지 마켓캡 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쨌든 간에 사실은 무빙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애들보다는 빼꼼 반등하는 것보다 오히려 화끈하게 반등을 쫙 했으니까 스토리도 뭐 50% 넘게 올랐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잡코인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어떤 몸집이라든지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하이프를 받는 프로젝트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오늘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별거 없어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별거 없으면은 진짜 별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막 괜히 막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희망으로 돌려가지고 막 너무 과하게 시드 이렇게 운영하다가 털리지 마시고 오히려 좀 힘 빼고 그러니까 힘 빼고 막 뭐 별거 하지 말라는 게 시장에 관심을 떨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액션을 좀 덜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동반되는 액션을 덜 하라는 거지 막 관심 뜨고 막 이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관심 계속 가져가시되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리스크 적게 내가 좀 이거 좀 베팅해볼만 한데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이제 힘을 조금 빼는 장세가 좀 애매하다 횡보가 길어진다 하락이 좀 시작됐다 라고 하면은 좀 힘 빼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다시 또 기다리면 어쨌든 반등 오잖아. 반등 오고 상승 또 랠리하고 그러면 또 그때 다시 이렇게 딱 모드 전환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형태의 투자가 지금 시기에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ETF 저기 하고 할 때는 오히려 베팅해라. 빚내가지고 오히려 좀 베팅하는 것도 고려해봐라. 진짜로 정석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베팅 레버리지를 후반에 땡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초입에 땡겨가지고 쫙 벌고 빚 대출 상환하고 그리고 그 레버리지 했던 벌었던 투자금으로 좀 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액션으로 그런 그 태도로 시장을 임하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호흡 조절 하면서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가 어쨌든 다시 또 이제 99,000 돌아왔고 근데 여기만 가면 계속 뚝배기 맞아가지고 또 이제 저기 하는데 어쨌든 이건 일봉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라서 10만 재도전하고 또 장 분위기 언제 우리가 또 이제 막 알트장
안 온다 그랬던 것이 되게 멋쩍을 만큼 또 막 이렇게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때 이제 뭐 불타기를 하던 스윙을 하던 또 어떤 좋은 코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에 이제 투자를 하셔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진 않고 오히려 하락장 되게 큰 하락장이 올 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 잡아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번처럼 되게 큰 하락이 있잖아요. 막 비트가 이렇게 쑥 빠지는데 알트들은 막 20-30%씩 하락을 한다? 그거는 또 잡아볼만 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이렇게 반등이 크게 오니까. 이게 일봉으로 봐서 좀 체감이 안 되는데 이 아랫골이 감안해서 그 당시에 느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랫골이 굉장히 공포였고 굉장히 큰 반등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반등이었습니다. 이거 50%짜리예요 이거. 물론 이제 바닥과 고점 비교해서 그런데 뭐 여기서만 잡았어도 여기서만 먹었어도 또 익절했어도 20-30%는 쉽게 먹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쑥 빠지는 거는 단기로는 또 잡아볼만 합니다. 또 여러가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무섭다 라고 하신 분들은 킹프 그때 막 엄청 뛰었었잖아요. 테더 막 1680원까지 가고 테더만 먹어도 리스크 좀 적게 뭐 10% 이상씩 또 테더로 먹을 수 있는 장이었고, 그리고 또 어느새 보면은 지금 테더 가격 200원이 빠졌죠. 그때 당시에 비해서. 이게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테더 고점이 1680원이었던가요? 근데 지금 벌써 1470. 이게 테더 맞나 싶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맞나? 원화 우리가 쓰는 건데도 벌써 10% 넘게 변동이 있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보다 변동이 큰 것 같아요 테더가.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상황. 저도 그때 당시에 테더로 좀 이제 인프를 먹고 이번에 이제 1,500원 전 좀 1,500원 초반 그리고 1,500원 언더 이게 내려오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로 좀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도 많이 빠졌고 또 언제 이런 기회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테더로 전환했었던 자금들은 다시 그러니까 원화로 전환 귀국했었던 거는 다시 좀 출국을 많이 했다 라는 거. 여기서 또 모르죠.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좀 더 길게 보고 싶은데 이게 작년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오르기 전에 이게 2024년 4월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이더리움이랑 막 다 4,000불 고점 찍고 조정 오기 전에 막 같이 오르다가 조정 왔을 때 1563원 테더 고점 찍고 나서 쫙 빠졌습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1300원 초반까지 갔다가 이때 당시에는 환율도 되게 많이 빠지고 껴있던 김프도 다 같이 빠지고 해가지고 쫙 빠졌다가 지금 다시 쫙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더만 해도 거의 코인급으로. 네, 그래서 테더만 전문적으로 먹는 분들도 되게 잘 드시는 분들은 짭짤하신 것 같아요. 좀 최근 시장 상황이 이렇다. 되게 좀 안정적으로 상향 올라가거나 뭐 미친듯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서칭은 열심히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좀 투자금 대비 뭔가 투자금 대비 리스크 대비 아웃풋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또 해보시고 좀 그런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포지션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항상 유지하시고 리스크 관리 항상 하시고 올해 정말로 알트코인 내지는 뭐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동반한 불장 기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봅시다. 여러분 안녕.